도대체 왜 소싱만 하려고 하면 몇 시간씩 헤매다가 아무 상품도 못 고르는 걸까요? 검색량이 높으면 경쟁이 무섭고 경쟁이 낮으면 안 팔릴까 불안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뜨는 상품은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 프로그램과 도매 사이트만 계속 넘겨보다가 결국 상품 하나도 못 올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내 친구도 사고 옆집 아주머니도 사는 제품,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상품을 발견한 뒤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저는 스레드, 맘카페, 방송은 물론이고 오늘 영상은 도매 사이트만 뒤지다 지친 대표님들의 현실 소싱 교과서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유행 중인 상품은 지금 올리면 늦었다고요? 위탁 판매는 다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싱법 4가지와 7월 21일 열리는 무료 특강 참여 방법, 그리고 상품을 고를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소싱 기준표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지난 소싱 1탄에서는 검색량과 경쟁 강도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초보 대표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영상을 보고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검색량은 어느 정도여야 괜찮은 거지? 경쟁 강도가 낮으면 정말 팔리는 건가? 데이터가 괜찮아 보여도 내가 이 상품을 올려도 될까? 맞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초보 대표님들이 아무런 경험 없이 숫자만 보고 상품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이미 일어난 결과를 보여줄 뿐이지 사람들이 왜 이 상품에 반응하는지까지는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 대표님들에게는 데이터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자주 이야기하는지, 어떤 물건을 서로 추천하는지, 어떤 게시물에 댓글이 폭발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친구도 가지고 있고, 아이 친구 엄마도 가지고 있어요. 옆집 아주머니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계속 언급되는 그런 물건. 이런 상품은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먼저 발견한 후에 그 다음 데이터를 확인하는데요. 감으로만 소싱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만 맹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상품을 발견하고 데이터로 실제 판매 가능성을 검증하는 거죠. 이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들 소싱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뜨는 상품을 이제 올려도 팔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행이 시작된 상품을 지금 발견했다고 무조건 늦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 수천 개를 사입하고 배로 들여와서 창고에 재고를 쌓아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상품을 들여오는 동안 유행이 끝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하면 재고를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탁 판매는 다릅니다. 재고를 미리 수백 개씩 쌓아놓지 않아도 되고 상품을 비교적 빠르게 등록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 상품을 빠르게 발견해서 올려보고 실제 클릭과 주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위탁 판매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물론 유행한다고 아무 상품이나 바로 올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급처가 안정적인지, 마진이 남는지, 반품 위험은 높지 않은지,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아닌지, 내가 기존 판매자와 다르게 보여줄 포인트가 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누가 팔고 있으니까 늦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초보 대표님들은 유행을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빠르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을 찾으면 팔리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흐름을 어디서 발견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즘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스레드입니다. 대표님들 스레드 들어가 보셨나요? 스레드에 들어가서 5분만 넘겨봐도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갑자기 유행하는지, 어떤 생활용품을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육아하는 부모님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직장인들이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지 전부 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스레드는 사람들이 광고 문구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 써봤는데 정말 편하다. 요즘 주변에서 이것만 산다. 어디서 샀는지 알려달라.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정말 편하게 올리는 커뮤니티 기반의 SNS입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상품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기능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표현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지 어떤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구매처를 물어보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생활용품을 소개한 글에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요즘 이게 유행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댓글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나요? 아이 있는 집에서도 사용하기 괜찮나요? 세척은요? 가격은요? 자, 이 댓글 안에 고객의 결핍과 구매 기준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집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세척과 내구성이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공급처를 찾을 때 단순히 저렴한 상품만 찾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다양하고 세척이 편안한 내구성이 좋은 상품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싱과 판매 방향이 동시에 잡히는 것. 스레드는 단순한 SNS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시장조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조회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바로 올리지는 마시고요. 댓글에 실제 구매 질문이 있는지, 특히나 신기하다 이런 반응만 많은 제품과 어디서 사나요? 저도 필요해요 라는 반응이 많은 상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즉 사람이 돈을 내고 갖고 싶어 하는 제품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맘카페인데요. 스레드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맘카페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실제로 제가 맘카페에서 영감을 얻어 소싱한 아이템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맘카페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가 실제 생활과 바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며 필요한 제품, 집안일을 편하게 해주는 제품, 계절이 바뀔 때 필요한 아이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상품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오는데요. 그만큼 엄마들의 입소문과 정보력이 정말 빠르다는 거. 한 사람이 좋은 상품을 소개하면 다른 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장점과 단점을 다시 공유하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나 더 좋은 대체 상품까지 찾아내는 곳이 바로 맘카페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좋은 시장조사 자료입니다. 맘카페 검색창에 이런 단어를 한번 입력해보세요. 핫템, 인기템, 요즘 뜨는 추천템, 육아 필수템, 살림 필수템, 내돈내산 이런 단어로 검색하면 사람들이 최근 어떤 상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게시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상품이 여러 지역의 맘카페에 반복해서 언급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한 사람이 올린 글에만 반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계속 추천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복해서 언급된다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실제 수요일 가능성이 높고 댓글까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샀는데 진짜 좋았어요.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은 없나요? 가격이 좀 비싸서 고민됩니다.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이 보인다면 기존 상품의 아쉬운 부분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대체 상품을 찾을 수도 있고 배송이 느리다면 국내 배송이 빠른 공급처를 찾거나 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더 다양한 규격의 상품까지 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카페에서 유행하는 상품을 그대로 따라 파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그 상품을 찾고 있는지, 기존 상품의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는지까지도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 두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방법은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탑차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어 실제 상품을 소싱했던 방법입니다.
소싱은 반드시 컴퓨터 앞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세 번째는 TV 프로그램과 연예인의 일상을 살펴보는 건데요.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조이 씨가 왕구거리를 방문해서 말랑이 같은 장난감 구경하고 구매하는 장면 보신 분 계실 텐데요. 방송이 나간 뒤에 관련 상품과 키워드에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빠르게 몰렸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역시 방송과 연예인의 영향력은 아직도 정말 크구나. 요즘 누가 TV를 보냐고 이야기하지만 공중파나 유명인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워요. 특히 연예인의 집과 일상, 여행, 육아, 취미 이런 프로그램에는 상품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연예인이 사용하는 용품, 집에 놓인 인테리어 소품, 반려동물, 운동기구, 여행용품, 간식, 식품까지 자연스럽게 화면에 노출이 돼요. 사람들은 방송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 나오면 바로 검색하죠. 방송 직후 SNS에 제품 정보를 묻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블로그와 커뮤니티에도 제품명이 공유가 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정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연예인이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SNS에서 검색해 보셔도 돼요. 프로그램 이름과 함께 제품, 가방, 주방용품, 운동기구, 간식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연예인이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구독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브이로그나 일상 영상에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품들도 있고, 물론 대놓고 홍보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사실 이런 연예인이 쓰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잠깐 검색량만 폭발하고 사라지는 제품일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이 원래도 수요가 있었는지, 방송 이후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지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나 방송 이미지를 상품명과 상세 페이지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돼요. 우리는 유명인을 그대로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제가 직접 경험한 방법인데요. 이건 저도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초당순두부라는 키워드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상품이긴 하지만 당시엔 특히 관심이 더 많이 올라오는 때였거든요. 저도 관련 데이터를 보면서 초당순두부를 소싱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앞에 초당순두부 탑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하필 그때 또 차도 막혀서 정차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 초당순두부 배송 차량이네 하면서 거기 적혀져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초당순두부 판매해보고 싶은데 상품 공급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사는 지역의 담당 지점 그리고 대리점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그쪽 그 업체와 대리점이랑 다시 연락을 통해서 최종 계약까지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경험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영상을 제가 못 찍었을 것 같아요. 소싱은 꼭 도매 사이트 검색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걷다가 보는 배송 차량, 동네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 그리고 집 근처의 공방, 지역 특산물 판매장, 그리고 집 근처에 원예 농장이 있으면 농장도 괜찮아요. 플리마켓, 전시회, 박람회 이런 모든 곳이 소싱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농산물을 소싱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농가를 직접 찾아간 적이 정말 많은데요. 박람회에 방문해서도 상품을 보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도 많고 집 근처 공방과 맛집처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것 같은 곳을 직접 찾아가 제안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오프라인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도매 사이트에는 이미 수많은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팔고 있잖아요. 하지만 직접 찾아가게 되면 실제로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매를 하고 있지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품은 좋은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어렵고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곳을 발견해서 판매자가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맡고 생산자는 좋은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렇게 찾은 상품은 일반 도매 사이트에서 누구나 복사해서 올리는 제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대표님만의 상품 구성이나 패키지, 배송 조건, 상세 페이지, 스토리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즉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을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을까? 이 상품을 찾는 사람은 누굴까? 이곳과 직접 거래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다 보면 세상에 보이는 상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소싱은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완성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모든 장소가 소싱처가 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공급처와 연결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레드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맘카페에서 실제 생활 속 불편과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상품을 찾아봅니다. 세 번째는 방송과 연예인의 일상을 통해서 새롭게 관심이 올라오는 상품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도로 위 탑차와 지역 농가, 공방, 맛집, 박람회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소싱처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과 실제로 팔리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좋다고 무조건 판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방송에 나왔다고 무조건 오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농산물을 찾았다고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품을 발견한 뒤에는 반드시 데이터로 검증해야 되는데요. 실제 검색 수요가 있는지, 상위 판매자의 리뷰와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지, 초보 판매자가 들어갈 수 있는 세부 키워드가 있는지, 공급가는 적절한지, 배송비와 반품비를 빼고도 마진이 남는지, 그리고 고객이 기존 상품 대신 대표님의 상품을 선택할 이유가 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반응으로 상품을 발견하고 데이터로 가능성을 검증하고 고객이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 상품을 등록하는 것. 이 세 단계가 연결되어야 소싱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직접 매출을 만들어 보며 깨달은 것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상품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 상품이 왜 팔리는지 이해하고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판매할 것인지까지 설계해야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아이템 소싱의 핵심입니다. 대표님들 오늘 내용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어디서 상품을 찾을지는 알겠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지?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상품이 실제로 팔릴지 어떻게 판단하지? 이미 판매자가 있는 상품에서 내가 들어갈 빈틈은 어떻게 찾지?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초보 대표님들이 다시 막힙니다. 스레드와 맘카페를 보면서 괜찮은 상품을 발견해도 확신이 없어서 계속 저장만 해놓는 거죠. 데이터를 확인해도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상품을 올리지 못하는데요. 반대로 유행하는 이유만 믿고 급하게 상품을 올렸다가 주문도 안 들어와 상품 등록에 쓴 시간만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1일 스마트 스토어 소싱을 주제로 무료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 특강에선 단순히 요즘 이 상품 잘 팔립니다 라고 아이템 몇 개를 던져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상품은 누구나 따라 올릴 수 있고 유행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상품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스스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계속 찾아낼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싱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데이터 프로그램 화면만 보고 소싱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소싱해서 시간과 돈을 버린 제품도 있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해 꾸준히 매출로 연결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현실적인 기준들이 이번 무료 특강에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들이 게으르거나 실행력이 부족해서 상품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기준 없이 상품 100개를 올리는 것보다 팔릴 이유가 분명한 상품 하나를 제대로 찾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무료 특강에서는 그 상품 하나를 찾아내는 방법부터 실제 판매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표님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무료 특강 안내 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이제 소싱 때문에 더 이상 도매 사이트만 무작정 뒤지지 마세요, 여러분.
대표님들의 일상과 주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판매 신호를 발견하고 그 신호를 매출로 바꾸는 방법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대표님들의 시행착오와 시간을 확실하게 줄여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스토어 노하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